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당 7천 원 선에 거래되던 신풍제약이 지난 24일 장중에는 16만 원까지 폭등하면서 무려 2,200%가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던 신풍제약 주가가 24일 장중 최고치에 비해서 어제 하루 반나절 사이에 54%가 폭락하는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자, 뒤늦게 신풍제약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그야말로 아비규환인데 벌써부터 제2의 신풍제약, 제3의 신풍제약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단해보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시장 흐름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달러와 금 등 이 상품 시장에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융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증시 흐름은 정전의 그 흐름에 그대로 유지했다. 역시 그 가장 관심은 그 경기 부양 내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S&P와 그 다우지수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1조 달러의 공화당의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로 그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건 이번 주에 30일 발표되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죠. 지금의 예상은 또 6월 달에 발표했던 2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서 보면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는 이렇게 실적은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이 그 기대가 돼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증시적인 측면에서 종전에 유지했던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근데 오늘 그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시 쪽으로 얘기할 때 오히려 증시 이외에 달러 가치라든가 금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해 왔는데요. 네. 오늘이 그 피날레가 된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해서 그야말로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2년 내에 그 최저치로 이렇게 데려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코로나 사태에 기축통화뿐이 갈 게 없지 않느냐. 실제로 그러한 그 입장을 그 많이 공감되고 그래서 그런지 국내 그 투자자들이 달러 예금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달러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것이 원달러니 떨어지지 않느냐, 원화 강세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외국 자본들이 모처럼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제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뭐 신풍제약 폭락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는 외국인 자본이 모처럼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신풍제약 폭락 사건이 희석되는 양상인데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잠복된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달러 가치가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엔화라든가 스위스 프랑이 올해 들어서는 그 스위스 프랑에 투자하면 가장 많이 돈을 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연체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그 달러 대신해서 안전 그 통화로서 부각되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폭락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그 서 팀장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지금은 미국 측 요인이 많이 됐다. 그래서 미국 측 요인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돈 가장 많이 푸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돈이 가장 많이 풀면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소위 트리플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 중심 통화 가치가 흔들리다 보니까 자 가뜩이나 미국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자꾸 이제 생활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앞서서 이렇게 도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빨리 정착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그 기축 통화인 달러를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하면 글로벌 테이저와 함께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 가치가 아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 이렇게 달러 가치가 이렇게 약세가 될 때 그만큼 원달러니 떨어진다 해서 존 앵커가 이 진행을 처음 맡았을 때 네. 사실 그 향후 1년 이내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워낙 강세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요것만 따지면 다른 요인이 따지고 외국 자본 유입 정도로 따지면 사실 한 2,500 이상으로 코스피가 가는 게 아니냐 하는 방송을 아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제 전개됐다 이렇게 됐고요. 국제금값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달러보다는
오히려 그 금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마침내 국제 금값이 1930달러에 돌파했습니다. 네. 마감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지금도 이제 국제 금값이 움직이니까 장중에는 1940달러대까지 이렇게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11년 11월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장 마감 기준으로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증시보다는 이런 그 국제 금값 달러 가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아마 그 시장을 볼 때 주목해서 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이 엔화 가치와 달러 가치 그리고 금 가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긴급했던 뉴스가 이틀 만에 반토막된 신풍제약 주가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사실 이 신풍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정책 당국에서도 사전에 많은 경고가 있었고 또 이 한국경제TV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달 들어서 7월 달 들어서는 사실 그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미국의 그 슈퍼스탁이라든가 우리의 언택 관련된 이런 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기저효과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러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라가더라도 기저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적다면 이제는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라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워버링 이펙트라든가 그다음에 플래시 크래시라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사실은 이 제목을 가지고 몇 차례 걸쳐 나가다 보니까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너무 강조하시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불만 아닌 불만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2주 전에 걸쳐서 사실 그 제2의 닷컴 버블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은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사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언택 관련된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흩날렸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소위 워밍 마켓.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미국에 이렇게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것이 테슬라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기준 모터주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준 모터주가 신풍제약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일부 금융사의 그 CEO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주가를 한번 보세요. 이 주가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쪽으로 제압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거는 사유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것이 지금의 이렇게 사태에 우려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한국경제TV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너무 쏠림 현상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제2의 닷컴 버블에 대해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경고해왔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신풍제약 주가가 플래시 크래시 순간 폭락이 발생해서 자 순간 폭락이라는 것은 어떠냐 바로 이겁니다. 연초에 신풍제약 주가가 주당 7,000원이었습니다. 24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장중에 15만 9,500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200%입니다. 네. 근데 그 위에 그 신풍제약 주가가 워빙 되면서 하루 반나절 만에 거래일 기준으로 54%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다면 원금이 사실 5,400만 원이 날아가고 하루 반 만에 지금 4,600만 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이제 장중 최고치 대별 때 뒤늦게 이렇게 투자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다. 그 하루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근데 사실 이 신풍제약이 퍼로 기준할 때 이번에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1633배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 고평가할 때 퍼를 기준해서 지금의 언택 관련된 주라든가 미국의 슈퍼스탁이라든가 한계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워버링 마켓, 프레시 크래시 이런 것을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국내에서 일어날지는 꿈에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펄이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 많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제2의 신풍제약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2의 제3의 신풍제약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해외 투자 관련해서도 역시 지금 고평가된 펄이라든가 이런 고평가되는 주기니까 미국판 신풍제약은 어느 업종이 될 것이냐.
중국판 신풍제약은 어떤 업종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국내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가장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신풍제약 주가 폭락 사건으로 인해서 워블링이라든지 플래시 크래시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좀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의미가 전초가 나왔을 때 향후의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면서 이 워블링 마켓과 플래시 크래시 같이 연속성은 있지만 각자 해설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통합해서 오늘은 신풍제약 폭락 사건이 나으니까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대체로 보면 꼭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죠. 그 밸류에이션 부담, 그 이제 고평가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뭐 보통 사람도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게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네. 저게 뭐 A라는 업종이 저게 지금의 그 최고 경영자라든가 뭔가 이런 거를 볼 때 또 그 업종 업학에서 저 위치 정도를 이렇게 볼 때는 저렇게 올라간 업종은 아닌데 이게 상식이거든요. 상식선을 벗어나면 항상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투심이 흔들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갈까 안 갈까 하는 장에서 사실 주가가 불안한 양상이 보이는 거죠. 신풍제약 주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개인적으로 자문회의 하는 분들 그래도 국내 그 브로커레이지에서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풍제약이 나왔습니다. 신풍제약이 그때 당시 한 1,500% 정도 올라갈 때 됩니다. 연체 7천에서. 그러면 저는 신풍제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초에 7천원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1,500%에서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욕심을 좀 버리십시오. 이제는 좀 이렇게 투자 수익을 실현해서. 그런데 거기서 뭐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 모르지만 그 신풍제약을 사시고 있었던 이렇게 회장님께서 무슨 얘기냐. 제가 회장님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회장께서 사실 방송국에서는 깨서는 붙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렇게 일반 그 이렇게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 보면 3,000%까지 간다더라. 하는 그때 당시에 불과 3주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게 2,200%까지 더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문외한이 신풍제약 주식에 대해서 문외한이 그냥 상식선에서 욕심을 좀 버리세요 하는 정도가 사실 무섭게 했었죠. 1,500%에서 2,200%까지. 근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루 반나절 만에 54%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자 균형의 미학, 기본에 충실하라, 상식에 의존하라 하는 이러한 것이 얼만큼 개인에게 좋은 교훈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부터 이 신풍제약의 이렇게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길게 보면은 올해 5월부터 이런 그 신풍제약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상으로 볼 땐 매출이라든가 또 신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허구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게 이제 저 흐름입니다. 앞에 네. 빨간 선이 5월이고 그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 이게 조지소로서의 자기 암시 가설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 6월 말 이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워블링 마켓, 워블링의 프레시 크래시를 강조할 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워블링 마켓은 이렇게 주가가 일정 수준은 이렇게 해서 상식에 벗어나면 흔들림 현상이 되는 것이 아기가 걸어가더라도 굉장히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 않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흐름은 자 신풍제약 주가가 지난주 전 마감 기준이고 장중에는 15만 9천 원까지 올라가서 이게 떨어진 한번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프레시 크래시 현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신풍제약 주가에 앞서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라든가 이런 슈퍼스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슬라의 2분기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져서 오늘 좀 물론 반등에 좀 성공했습니다는 사실 그런 것이 지금 테슬라의 워블링 마켓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그 신풍제약이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도저히 기존의 평가 좌표를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그 테슬라라든가 슈퍼스탁의 주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거 언택이라든가 바이오 업종의 주가 하는 이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현실이 실현되니까 제2의 신풍제약, 제3의 신풍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판 신풍제약, 그다음에 중국판 신풍제약이 어느 업종이 될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더 와닿다 보니까 실제 눈앞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 특히 이번 장세를 이끌어왔던 것이 동학개미니까 동학개미 시절에 화려한 시장은 가고 이런 시절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렇게 국내 그 동학개미사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 어제 신풍제약 주가가 이렇게 속절없이 더 떨어진 거는 기대가 꺾이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지금은 증시는 신리다. 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돈의 힘과 맞물려서 우리가 로버트 실러가 작년 9월 달에 네. 이렇게 했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네.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이런 책에서 그런 얘기했죠. 이건 이제 이번에 워링 마켓에서 한번 지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권도 그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되죠.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보다 더 어렵다 하는 교모하게 그거와 관련된 정당성을 부과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형성되죠. 근데 과거하다는 것은 지금은 서로 개인 간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국내 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돼 있는 이런 개인 투자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이 쫙 해서 전파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뭐 코로나 사태 어떤 이렇게 악성의 어떤 특정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바로 로버트 실러가 얘기했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코로나 사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특히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 주목한 게 2월 중순이거든요. 그때까지 증시가 버텼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게 악성에 하다 보니까 쇼쇼도의 끝에서 2월 중순서부터 사실 3월 중순까지 한 달 만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1457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야기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24일 장중에 15만 9,500원 기록한 이후에 신풍제약 관련해서 이야기 경제학을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신풍제약이 24일 장중에 15만 9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떨어지기 장 초반에는 워브링 마켓이 있었죠. 더 올라간다. 야, 이게 욕심에서 잔상에서 버려지는 투자가 있어는 더 올라간다. 그러나 그동안 우려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 속도가 그렇게 심상치 않네 하면 서로 기량색에 대해서 이 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버링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주가가 어떤 기대 수준까지 무너지게 되면 기대 임계선직이 보려면 그 위에 한번 신풍제약과 관련돼서 이 소리뿐이 안 들렸습니다. 폭락. 어제도 그냥 폭락. 언론에 들리는 시각은 폭락. 왜냐? 하루 반나절 말에 사실 54%가 폭락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폭락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관련 스토리텔링이 되죠. 과거에 제2호 바이오 업종의 폭락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되면서 이게 뭐냐? 신풍제약 관련해서 바이오의 폭락 사건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다음에 자 이걸 계기가 결국은 이렇게 주가 지금 공매도 제한 분야가 풀렸으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이 더 던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풍제약 관련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제2의 신풍제약, 제3의 신풍제약, 미육황 신풍제약, 종파의 신풍제약이라는 것은 자 어제 이 신풍제약의 주가 폭락을 계기해서 추석 전후로 해서 바이오 업종을 중심해서 한국 증시에 대폭락이 있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실상 지금의 돈이 많고 심리가 많이 좌우하는 상태에서 로버트 실락과 같은 세계적 저명학자 노벨 경제학상 쓰셨죠. 그렇죠.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경제TV에서 초청한 시각입니다. 이분이 그 초청하는 데 있어서는 2016년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근데 앞으로 증시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와 권위자인 로버트 실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공영방송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성에서 어떤 행태들이 나올까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로버트 실러를 초빙해서 사실 그 한국국제금융 컨퍼런스를 열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각도에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분의 해안력, 특히 작년 9월 달에 네러티브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시청자분한테 읽어보실 것을 꼭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 책을 네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 신풍제약 주가처럼 하루 반나절 만에 폭락하는 사태가 그리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이와 비슷한 네. 사건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죠? 네. 아마 그때 당시가 1990년대 인터넷과 소위 벤처 신화에 있었던 네. 미국 경제를 보면 공급망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자원의 희소성 법칙 때문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장하면 물가까지 올려서 고성장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1990년대 인터넷과 같은 이런 분은 공급망이 확충되는 거거든요. 공급이 확장되니까 어떠냐? 성장이 고성장되면서 자, 공급이 확대되니까 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뭐냐? 결국 이때 신규가 나타났던 거죠. 경제가 높게 성장하는데 네. 물가 떨어져? 얼만큼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전에 이뤄 설명할 수 없다 해서 뉴 이코노믹이다. 이걸 정치권에서 강조했고 공치사 하다 보니까 인터넷의 무서움, 벤처의 무서움을 몰랐던 거죠. 그래,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하는데 물가 떨어져. 이게 뭐랄까 신규에 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때는 태어나실 전입니까? 아니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신기루가 나타나 보니까 그때 한국 내에서도 IT 벤처만 쌌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몰렸거든요. 네. 그때 지금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저랭커랑 이번 주 월요일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무풍선이 아주 부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9일 날 기업 독점과 관련된 내용, 30일 날 미국의 2, 4분기 성장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조금만 잘못하면 고무풍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것이 쫙 하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풍제약 특허, 네. 소비자가 각각 이런 문제죠. 그런데 2010년 3월 이후서부터 이번 월빅 마켓과 함께 이 닷컴이 버블이 붕괴됐는데요. 사실상 그 2년 동안 75% 폭락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해외로 볼 때는 전형적인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때는 2년 동안 75%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어제 발생했던 신풍제약 사건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하루 반나절 만에 54%. 미국의 닷컴은 2년간 75%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 반나절 54% 폭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신풍제약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아비규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보면 9월 중순까지인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 간에 동등한 입장을 해자 해서 공매도 제한을 이렇게 해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신풍제약의 주가를 신풍제약의 이렇게 주가 폭락을 사태를 위해서 공매도가 풀어주는 게 좋을 것이냐 하면 제한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한시키는 게 좋을 것이냐 하는 측면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위가 서울대 안무선 교수님한테 이렇게 용역을 줬고 또 네. 한국의 그 거래소에서도 서울대학 경영학회 이모승 교수님한테 이렇게 서로 반대 입장, 서로가 갈리는 입장이거든요. 안 교수는 공매도 제한 완화, 그 다음에 이 교수는 공매도 제한해야 된다. 기능도 많다 하는 이 입장인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9월 15일 날 닥쳐오고 있는 공매도 제한 완화를 재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풀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풍제약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비규환이 발생함에 따라서 제2의 신풍제약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운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전의 그 펄이든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신평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자리를 한번 두 차례 가졌을 겁니다. 저 말씀해 주셨었죠.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을 아리까리한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습니까? 뭐든지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의 입장이 아리까리하지 못할 때, 아리까리할 때가 아리까리한 표현이 맞습니까? 네, 뭐 헷갈린다. 헷갈린. 네. 헷갈릴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떠나면 떠나고 네. 마음의 입장이 정리되죠. 그러면 좋아할 거면 확실하게 좋아하면 처음에 그 어떤 방향이든 입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로 아리까리하면 가장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렇게 주식 입장에서 보면 아리까리하다. 어떻게 아리까리해? 구평가지가를 보면 전통적인 평가지표는 굉장히 지금의 언택, 미개 슈퍼스탁, 중국의 일부 슈퍼스탁 종목,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새로운 환경에서 보면은 소위 미래 잠재 가치라는 한국의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이렇게 제시했던 그런 용어를 본다면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기대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엇갈린다. 굉장히 크게 엇갈린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평가지표 PER, 그다음에 또 하나의 PBR,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신평가지표를 이렇게 볼 때는 자, 신평가지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rice Patent Ratio라 해서 주가 대 무형의 자산 나누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요 뒤에서 심지어는 Price to 누림 Ratio. 왜 여기는 다른 데는 Price Patent Ratio, Price Earning Ratio, Price Book Value Ratio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Price to 누림 Ratio라고 했을까 하는 것도 의미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새로운 평가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서로 우리나라의 언택 관련된 주, 그다음에 바이오업종주 이런 신구표가 엇갈린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작용할까 하는 것을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바이오업종 같은 이 신풍제약도 대표적으로 바이오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전통적인 이렇게 제약업종인데요. 뭐 지금 코로나 이게 백신 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퍼가 1,600대까지 올라갔습니다는 1,633배. 우리나라의 바이오업종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오업종의 모든 퍼가 사실 그 200배가 넘은 상황이거든요. 아주 고평가다. 아주 고평가죠. 고평가도 아주 고평가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을 고평가죠. 이런 것서 비단 언택과 관련된 주식도 마찬가지다.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측면인데요. 그 관계는 투자자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한번 신풍제약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잇따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하나의 증시에서 보면 시장 참여 간의 가장 새로운 변화가 네. 개인 투자가들의 그렇죠. 비중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관련해서 이번에 그 동학개미들, 국내 투자하는 동학개미들이 선두에 섰죠. 또 미국도 미국도 개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 비중이 이렇게 사실 미국에서는 로빈 푸드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행권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는 제가 아직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일본의 이렇게 동학개미는 닌자개미, 어. 그 다음에 중국의 동학개미는 청년부츠거든요. 네네. 이런 게 개인 투자의 비중이 이렇게 높았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는 다 그런 거 아닙니다는 대체로 보면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쏠림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평가로부터 고평가 지표보다는 신평가로부터 저평가 지표가 더 매력이 있는 거죠. 올라갈 때는 저평가 지표에 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의 욕심상. 네.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고평가 지표가 더 무서운 거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신풍제약이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3주 전에도 주가가 1,500%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잘 모르겠습니다는 상식에 의존해서 너무 이것이 너무 많이 올라갔지 않았냐.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을 좀 실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불구하고 당시에 신풍제약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무슨 얘기냐. 신평가 지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신평가 지표는 아직도 올라갈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 것처럼 문외한인 신풍제약 주식에 대해서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아주 거절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주가가 어느 수준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신풍제약과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1,633배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1,100 이내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과거 평가대로 고평가 지금의 예를 들어서 1,633 반토막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800배로 된다 하더라도 이거 고평가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고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아직도 800배야? 더 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기관 투자가 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다음에 주가가 급락할 때 이런 쪽에서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는 평정심을 이렇게 잇는 이런 쪽에 이렇게 고질적인 악병이 있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외국 투자가와 우리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개인 투자 보호 차원이라는 명목하에서 사실 그 공매도 제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되는데요. 이번에 신풍제약 사실상 그 동학개미들의 역할이 지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증시를 끌어올려서 한계 경제 이바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외국인과 형평성을 위해서 공매도 제한 부분을 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 긍정적 시각이 되면서 용역까지 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신풍제약 세약화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공매도 제한을 다시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고개를 들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제 신풍제약의 주가 폭락 사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치 방향성이라든가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위원님, 요새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들였던 미국의 일명 슈퍼 주식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걱정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은 문제죠. 네. 신풍제약과 관련해서 사실 PPR이든가 신풍제약은 잠재 가치가 있을까 하는 측면은 저는 있습니다. 어제 그 신풍제약이 주가 폭락을 계기로 해서 워낙 많은 사람이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워낙 많은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신풍제약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잠재 가치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잠재 가치 등도 굉장히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소위 투기꾼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보다 전문적 지식이 물론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는 이렇게 앞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은 아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 상식선에서는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그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개인 투자처럼 더 높게 올라간다는 이렇게 심리가 있고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진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PPR, PDR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슈퍼스탁, 미국의 슈퍼스탁 주식이든가 한국의 언택 주가도 아직도 잠재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퍼를 볼 때, 전통적 퍼를 볼 때는 상당히 고평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상식에 의존하고 기본에 의존하고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이렇게 모 증권사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이런 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 얘기가 아니라 우리 증권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장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투자 자본을 많이 만나는 이런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그분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럴 때일수록 균형을 유지해라. 많이 올라갔으면 차익을 실현해라. 많이 떨어졌으면 너무 위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경제는 회복이 된다 하는 이런 균형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신풍제약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이런 상식에 의존하는 이런 쪽에 이런 균형의 미학, 쏠림을 방지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이런 쪽의 맥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교인이 아주 중요성을 재평가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당 7,000원 선에 거래되던 신풍제약 주가가 2,200% 급등한 이후에 하루 반나절 사이에 반토막이 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2회, 제3회 신풍제약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긴급한 진단 먼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